안녕하세요, 세오프더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크셔 피를로에서 맨체스터 돼지가 되어버린 칼빈 필립스가 왜 맨체스터 시티에서 망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칼빈 필립스, 그는 1995년 잉글랜드 국적 미드필더로 현재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으며 국가대표에서 31경기를 뛰며 비엘사의 리즈에서 핵심으로 활약했던 선수입니다. 그는 정확한 롱패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리즈에서는 활동량, 태클 능력, 체력, 커버 능력 등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로서의 능력도 가지고 있던 팀에서 꼭 필요한 소중한 선수였습니다. 리즈에서 비엘사볼의 핵심으로 최고의 활약을 하면서 국대에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라이스의 파트너로 뛰면서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신임을 얻으며 주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국대와 클럽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며 필립스는 잉글랜드 최고의 성적을 내는 구단 맨체스터 시티로 700억가량의 이적료로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맨체스터 시티에서 첫 시즌 컵 경기 포함 21경기 4선발 17교체, 두 번째 시즌 겨울 이적 시장 임대 전까지 10경기 2선발 8교체로 월급 루팡을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교체 출전도 10분도 남지 않은 시간에 투입된 게 대부분입니다. 리즈의 피를로, 잉글랜드 국대에서까지 주전을 차지했던 필립스가 어떻게 맨체스터 시티에서 이렇게 망한 것일까? 필립스는 맨시티로 이적 전 리즈에서부터 어깨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어깨 통증을 느끼고 있었지만 유로 2020에서 뛰고 싶었기에 수술을 하지 않고 붕대를 감고 뛰었습니다. 그렇게 어깨는 점차 악화되었고 맨시티로 이적하고 어깨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어깨 수술을 진행하였고 시즌 초반에 결장하였습니다. 이적한 선수들의 가장 중요한 기간인 시즌 초반에 대부분의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 시즌을 시작한 것입니다. 필립스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후방에서 볼을 잡고 볼을 전개하는데 특화된 선수입니다. 맨시티는 대표적으로 경기 시작 포메이션을 원볼란치로 시작하는 팀입니다. 필립스는 이런 원볼란치 전술에 익숙한 선수입니다. 리즈 시절 4-1-4-1로 시작해서 3-3-1-1로 전환하여 경기를 치르는 비엘사 축구에서 원볼란치를 성공적으로 소화했죠. 하지만 맨시티에서의 원볼란치는 리즈의 원볼란치보다 더 많은 역할을 요구받습니다. 리즈에서의 원볼란치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서 3백을 만드는 라볼피아냐 전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한 압박을 받으며 그의 장점인 롱패스를 사용하여 빌드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맨시티에서는 리즈에서 빌드업하던 위치보다 더욱 높은 위치에서 빌드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맨시티는 수비라인을 하프라인까지 올리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의 빌드업 시작점은 더 높은 위치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립스가 리즈에서 빌드업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잉글랜드 국대에서는 리즈에서보다 높은 위치에서 경기를 뛰었지만 잉글랜드는 필립스가 주전일 당시 수비형 미드필더 파트너로 라이스가 위치해 있던 투볼란치로 경기를 운영했고 그렇기 때문에 원볼란치보다 자연스럽게 빌드업에 대한 압박을 덜 수 있었고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맨시티에서 볼을 받는 위치가 올라간 만큼 필립스는 상대 선수가 더 많은 지역에서 볼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필립스의 단점인 테크닉과 볼을 받고 빠른 템포의 전개 등이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펩 과르디올라의 전술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는 굉장히 어렵고 소화하기 힘든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펩 부임 이후 맨시티에서 원볼란치를 소화한 선수는 페르난지뉴, 그리고 현재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인 로드리입니다. 페르난지뉴가 많은 압박을 받자 펩은 메잘라인 베르나르두 실바를 더욱더 밑으로 내려서 투볼란치식으로 경기를 운영한 적이 많았고 로드리도 마찬가지로 압박을 덜어주기 위해 칸셀루, 진첸코의 인버티드 풀백, 그리고 존 스톤스의 인버티드 센터백으로 빌드업 부담감을 덜어주려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볼을 받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빌드업 부담이 심합니다. 하지만 로드리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이고 어려운 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맨시티, 펩의 전술에서 이 자리는 필립스의 단점만 부각되는 자리이고 맨시티에서 실패할 확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립스가 맨시티로 이적한 22-23 시즌은 겨울에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특성 때문에 리그를 잠시 중지했었고 필립스는 잉글랜드 국대에 차출되었기 때문에 맨시티의 팀 전술을 익힐 시간이 더욱더 부족했던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펩은 선수들의 체중 관리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비시즌의 식단까지 관리를 해줄 만큼 체중에 예민합니다. 맨시티에서 뛰었던 수비수 가엘 클리시는 한 인터뷰에서 펩이 맨시티 부임 이후 첫 미팅에서 돼지들이 왜 이렇게 많냐? 목표 체중을 정해줄 테니 못 배우면 경기를 못 뛰게 한다. 그 후 2명의 선수가 목표 체중을 달성하지 못하였는데 그 선수들은 운동장 뺑뺑이를 계속 돌았다고. 그중 한 명은 3일은 아스리,
그는 살을 빼지 못하였고 친선 경기 및 훈련에서 제외당하였습니다. 그 후 펩은 나스리에게 살을 빼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나스리는 저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 29살입니다. 내가 꼬마입니까? 그 이후로 나스리는 펩의 플랜에서 제외되어서 세비야로 임대를 떠났고 결국 맨시티를 완전 떠났습니다. 펩이 밝히기에 체중 관리를 더욱더 신경 쓰는 이유는 부상입니다. 높은 체중은 무릎과 발목에 무게 중심이 더욱 쏠리게 되므로 이게 누적될 시 부상을 입을 확률이 더욱 커져요. 필립스는 사실 리즈에서도 식탐으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필립스는 저녁 식사 후에 초콜릿 케이크를 자주 먹어서 비엘사에게 한 소리를 들었고 초콜릿 케이크 금지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트레이너들에게 필립스의 체지방량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라고 하였다고. 월드컵이 끝나고 필립스는 팀에 복귀하였고 이어지는 리그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연히 또 부상인 줄 알았지만 펩은 인터뷰에서 필립스 살쪄서 팀에 복귀함. 살 뺄 때까지 시합은 물론 훈련에서도 제외한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펩에게 한번 신뢰를 잃은 선수는 신뢰도를 되찾기 어렵죠. 체중 관리에 예민한 펩에게 필립스는 없던 신뢰마저 더 잃게 되었습니다. 필립스는 리즈에서 활동량, 압박이 좋은 선수였습니다. 필립스는 리즈 선수 중 압박 강도가 가장 많았던 선수였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상위권이었습니다. 상대 팀에게 압박을 계속해서 가해야 하는 비엘사 축구의 핵심 자원으로 인정받은 정도로 활동량과 압박 강도가 좋았던 선수입니다. 하지만 맨시티로 이적한 이후 교체 출전하여 어슬렁거리는 모습, 한 발짝 느린 경합시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활동 범위 등 주전으로 뛰고 싶은 후보 선수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이유가 과체중으로 인한 민첩성 상실인지 세계 최고의 클럽으로의 이적이 자신의 축구 목표 달성인 것마냥 동기부여의 상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필립스는 기회를 잡으려고 임대 간 웨스트햄에서도 패스미스, 턴오버, PK 헌납, 퇴장 등 최악의 활약을 보였으며 자신을 비판한 웨스트햄 서포터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날리는 등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맨시티로 복귀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4-25 시즌 다른 팀으로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팀으로 이적하여 요크셔 피를로의 모습을 되찾을지 아니면 맨시티에 남아서 로드리의 백업 역할을 하지 못하고 로드리의 수명을 갉아먹으며 월급 루팡을 할지 퀴추가 주목됩니다. 세오프더블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